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파생꾼입니다. 이제 한 주를 정리를 좀 할 겸 하고 또 다음 주 정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미리 오전에 열었습니다. 지난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상승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그런 날이었는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었고 그리고 만기 이후 첫날도 있었고 뭐 여러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만기 전후를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만기 주까지 마감, 일주일이 지난주가 이런 식의 마감이 되었죠. 근데 이 상승폭이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 바람에 지금 차월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당월물인데 당월물 2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극외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사실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요. 뭐 극외가 아니고 그냥 외가의 기준으로 치면 한 10배 정도 올라왔는 거죠. 그래서 전날도 굉장히 또 상승을 했고 금요일도 상승을 했고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있는 게요. 이제 이쯤 하면은 이제 개인 투자가들 중에서 대부분은 뭡니까? 이제 더 상승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일부 개인들 투자가 좀 많을 거면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하지,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면 주둥아리를 틀기 시작하면은 이 주가는 고점이 왔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반 개인 투자가들 평소에 별로 시장에 대해서 잘 못 맞추던 사람들이 어느 때 갑자기 고점이 왔다, 더 올라간다, 여기서부터 급등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실제로 급등을 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꺾이던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이런 거 있지, 그죠? 그거를 표현을 뭐라고 하지? 아침에 제가 밥을 안 먹어서 그런지 생각이 좀 잘 안 나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든 저런 얘기를 하든 남들이 오른다고 얘기하든 내린다 얘기하든 별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죠. 관심이 없다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이유. 자, 일단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고점이 오느냐. 그러면 한 3일 전에 제가 올렸던 시황을 한번 볼까요? 예, 시황을 보면은 제가 얘기 드렸지, 그죠? 약 한 3일 정도는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 드렸죠. 3일 정도는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3일이 만기 날, 그 다음에 만기 다음 날, 그리고 이제 월요일까지 해서 이제 약 3일 정도가 올라가는데요. 그러면 월요일 아침 딱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그러면 이제 지수가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왔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월요일 아침이 되면. 그래서 저는 계획적으로 삼았던 게 뭐냐 그러면은 월화 정도는 주가가 급락하지는 않을 거다. 이제 쉽게 하면 더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 거다. 여기서 더 돌파하고 마감하기는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두 가지겠지, 그죠? 여기서 올라가서 마감 못 한다면 가두리를 칠 가능성이 높다. 가두리를 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본격적인 하락은 언제쯤 나올 수 있다? 수요일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요일 날부터 매매를 하라고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한 선물 수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매매할 수 있는 거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그냥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급등을 하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더라도 이게 돌파가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아침 시황도 굉장히 짧게 여러분들한테 올렸던 이유가, 자, 하루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금요일도 무려 4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했지, 그죠? 자, 금요일날 차트를 하나 둘러보겠습니다. 자, 분봉 차트를 한번 보는데요. 금요일 날도 지금 5포인트네, 그죠? 예, 우선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너무 급등하니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 아침에 생각보다 야간 시장보다도 많이 올랐고 생각보다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고 시작해서 약간 조정하다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고가, 종가, 고가 마감이지, 그죠? 이게 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시황은 대부분 보면 1에서 1.5포인트 내외 거거든요. 사실은 요 안에서도 이 지지 저항선을 구별을 하면은 사실 어떤 경우 0.4p 정도만의 지지 저항선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3포인트 정도 사이에 지지선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대략 어느 정도는 맞춰주려고 하는데 그 단위가 보통 1에서 1.5포인트 내외입니다. 1에서 1.5포인트 내외로 이 지지 저항선을 제가 만들어 드리는데요. 하루에 5%씩 올라가 버리면 이 지지 저항선이 최소한으로 뭡니까? 최소한으로 5개 이상은 돌파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더 세심하게 보면은 실제로는 요 중간중간에도 지지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작은 지지선을 버리고 이 큰 지지선만 만들거나 아니면 사실은 지지선이 없는데 가상의 지지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1에서 1.5포인트 정도 사이를 제가 맞춰 드린다는 얘기죠. 맞춰 드리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저를 최근에 아신 분들도 있을 테고 벌써 1년 넘게 제 카페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알다시피 저는 상승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상승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실 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손해나는 건 아니고요. 수익은 내고 마감을 시키지, 그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장에서는 어떻게 매매한다? 수익 내면은 매매 정지시켜버린다. 수익만 내고 매매 끝내버린다. 뭐 그 뒤로 더 올라가든 말든 관심도 없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날 이 내가 말했던 이제 3일째의 이제 클라이막스 중에서 하루쯤, 클라이막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 그죠? 결과적으로 올랐으니까, 결과니까. 그러면 결과는 알 수가 없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3일 정도 더 오를 거라고 제가 3일 전에 얘기를 드렸던 거죠. 그 목표치가 금요일일지 월요일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거는 신의 영역이니까 이런 건 알 필요가 없고, 그러면 며칠 더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꺾였다가 가두리를 칠지 아니면 지금처럼 급등을 할지는 또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올라가는 것만 알지 얼만큼 올라가느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런데 대신에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런 지지 저항선을 제가 올려드림으로 해가지고 이 지점을 돌파를 하면은, 자, 이 차트 일봉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꺼드렸는 이 수치들 한번 보세요. 약간 근접을 하고 전날이지, 그죠? 전날 요렇게 되고요. 이날 보세요. 요 고점을 맞고 돌파를 했지만 요 밑에 아래서 출발했고, 그리고 다음날 요 285.2 저항을 돌파를 했고 286.74를 지지하고 올라가 어디까지 간다? 그 다음 자리까지 간다, 그죠? 288.2. 결국 종가는 288.2에 가장 근접한 자리. 그럼 어떻습니까? 얘를 돌파하면 얘까지 가고, 얘를 돌파하면 얘까지 가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계단식으로 저항선과 지지선을 제가 임의로 끊는 것도 있고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끊는 것도 있고, 요 간격을 1에서 1.5% 사이로 제가 맞춰하려고 분석을 하는데요. 하루에 등락이 4포인트, 하루에 등락이 5포인트가 되면은 이 지저항선의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자리가 7일 전이었지, 그죠? 7거래일 전에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이게 27입니다.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불과 7거래일 만에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지, 그죠? 이게 지금 현재 288이니까 요 퉁치면 얼마입니까? 16포인트 정도가 올라온 거죠, 지금. 근데 이거는 차올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차올물과 당올물이 섞여 있는 연결 선물이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이게 차올물 지수로, 전월물이죠, 전월물. 저번 달, 이번 만기 전월물 걸로 치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90이 넘었었지, 그죠? 290이 넘어선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당월물은 왜 288입니까? 전월물은 290이 넘었는데 왜 당월물은 288입니까? 그럼 코스피 200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자, 얘보다 0.5포인트 정도 높은 게 뭡니까? 당월물이지, 그죠? 그러면 당월물 기준은 얼마입니까? 전월물이죠. 전월물을 상장이 폐지가 안 됐다는 조건에서 얼마입니까, 지금? 290.6 정도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지난번 고점을 거의 근접하게 돌파를 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돌파했는 상태라는 게 언제쯤 고점?
지난번에 급등할 때의 고점이겠죠. 요 자리겠죠. 요 자리, 그죠? 자, 요 자리가, 지난번 고점 자리다. 그죠? 지난번 고점 자리. 요 자리 맞고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 자리 근처까지 왔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당월물과 차월물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지. 그럼 얘는, 얘가 더 높아요. 그죠? 얘는 288인데 얘는 뭡니까? 290. 얘는 뭡니까? 코스피 200. 얘는 뭡니까? 선물이죠. 지금 선물이 코스피 200보다 낮아요. 그죠? 코스피 200이 선물보다 높아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빼고라고 하지, 빼고. 빼고 오면 어떤 상태가 벌어집니까? 빼고 오면 풋은 시장이 올라가면, 빼고 상태에서 시장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콜은 못 올라요. 풋은 많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1%가 올랐다고 가정하면요. 베이시스 빼고 상태에서는 빼고 상태에서 상승을 했대. 선물이 1포인트 상승을 했다. 종합주가로 대략 한 5포인트에서 7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그럼 선물지수로 1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콜은 못 올라. 예를 들어서 1포인트 올랐는데 콜은 뭐 5%밖에 못 올랐어. 근데 풋은 어떻게 됩니까? 30% 박살나버려요. 베이시스 콘탱고 상태에서 콜과 풋의 가격 차이지, 그죠? 왜 이렇게 됩니까?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 빼고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죠? 왜 아닙니까? 그러면 빼고 상태가 아니다. 왜 아닌가요? 자, 우리 12월 달을 특징을 알아야 되겠지, 그죠? 예, 12월 달의 특징. 12월 26일 되면 뭡니까? 이날이 배당락이라고 하죠, 배당락. 배당락이란 말은 뭡니까? 자, 현물을 배당을 하거든요. 현물이란 것은 주식투자, 삼성전자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 배당을 예를 들어서 2% 정도를 준다고 가정하면, 자, 삼성전자가 1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배당을 2% 줍니다. 그럼 이거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12월 26일까지 주식을 보유를 해야만 그 다음 3월달, 3월 결산은 그 다음 3월달에 정기총회를 하겠죠. 정기총회를 해서 이 배당을 여러분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10,000원짜리를 배당을 받으면 1억이네? 가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나오는 게 배당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즉, 실제로 10,000원짜리인데 배당을 주는 만큼 주가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언제? 27일날.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지수 변화가 없이 전날 26일날 10,000원 출발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은 2% 빠져있는 9,920원에서 9,980원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죠. 이걸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종합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배당락으로. 배당을 주는 만큼. 어떨 때는 5% 주는 데도 있고, 어떨 때는 10% 주는 데도 있고, 어떨 때는 1% 주는 데도 있겠죠.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를 통틀어서 배당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배당락으로 떨어지면 지수는 한 16포인트가 떨어집니다. 근데 원래 배당락 지수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배당락 다음날, 즉 27일날은 종합주가 주지수 16포인트가 떨어지고, 이는 선물지수로 환산해 보면은 2포인트 정도 됩니다. 2포인트. 그러면 이 코스피 200도 2포인트 떨어지겠죠. 근데 선물은 배당락이 없어요. 배당 주는 게 아니잖아, 이건요. 배당 종목 자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2포인트 떨어져 버려요. 종합주가도 16포인트 떨어져 버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만약에 전월같이 290 현재가보다 2포인트 높았다면은 27일날 이후에요. 얘는 그대로 290인데 얘는 뭡니까? 가만히 있어가 200 떨어져서 288이 돼버리겠지. 만약에 지금이 만기지수라면요. 그럼 선물 갭 차이가 2포인트 나버리지, 그죠? 이거는 인위적인 2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정해진 2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 선물 지수가 현재 12월 물부터는, 12월 물 이후부터는 전월물에 비해 가지고 약 2포인트 정도가 쌉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2포인트 싼 거예요, 그냥. 그럼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얘는 그대로입니다. 배당이 없으니까. 근데 27일날 딱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2포인트 됩니다. 이것도 마이너스 16포인트가 돼요. 물론 배당락 다음날, 배당락 27일날 이렇게 지금 27일 아침부터 이게 배당락이 나오는데 이날 주가가 올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2% 배당을 줬는데 그날 종가가 올라버렸어. 그러면 배당은 배당대로 3월달에 받고 주가는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뭡니까? 배당락만큼 수익이 나지, 그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6일까지 주식을 보유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일날 팔면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팔면은 배당도 먹고 주가도 상승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구조다. 그래서 현재는 빼고 상태가 아니고 배당락으로 인한 일시적인 요게 저평가다. 그죠? 일시적인 저평가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기서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를 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288이지. 그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288이죠. 이게 등가지. 그죠? 등가. 정확하게 2포인트는 아니고요. 2포인트에서 2.5포인트 정도 내려갈 수도 있고 배당락 지수에 따라서 틀린데요. 그럼 지켜봐야 되는데 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빼고 상태도 아니고 등가 상태거나 아니면은 콘탱고 상태다. 그죠? 예, 콘탱고 상태다. 그러니까 콘탱고 상태에서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콘탱고 상태에서 주가 상승하면 콜은 어떻게 됩니까? 존나게 많이 올라가요. 풋은 어떻게 됩니까? 또 많이 떨어져요. 이게 중간 정도 내려오는 게 있고 쉽게 말하면은 중간 정도 내려오는 게 있고 중간 정도 올라가는 게 있는데 콘탱고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콜은 많이 올라가요. 풋도 많이 떨어져요. 그럼 만약에 콘탱고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콘탱고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콜은 많이 안 내립니다. 조금밖에 안 내려요. 풋은 뭡니까? 올라가야 되죠. 많이 못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요. 만약에 주가가 2포인트 떨어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급등 상태에서 주가가 2포인트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원래 같으면은 콜이 2포인트 정도 떨어졌으면 콜이 최소한으로 30-40% 떨어져야 되겠지. 그죠? 30-40% 떨어져야 됩니다. 풋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비례해서 30-40%가 올라가야 됩니다. 원래 이게 뭡니까? 등가 법칙이지. 그죠? 콜이 올라가는 만큼 풋이 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 콘탱고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콘탱고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실제는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콘탱고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콜과 풋의 가격은 콜은 많이 안 떨어져요. 15%밖에 안 떨어져요. 만약에 주가가 2포인트 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15에서 20%밖에 안 떨어져요. 그럼 풋은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보합입니다. 약간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합이냐고. 그죠? 어떻게 보합이냐.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약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합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럼 장중에는 어떻습니까? 장중에는 콜도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만약에 2포인트 마감으로 됐다 했을 때 콜은 많이 안 떨어져서 오히려 장중에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종가는 2포인트인데 콜은 막판에 이렇게 올라서 마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풋은 어떻습니까? 풋은 반대로 장중에 이렇게 막 오르다가요. 2포인트 하락해서 마감을 했는데도 쭉 떨어져서 보합해서 마감할 수도 있어요. 장중에서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장중에는. 근데 종가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습니까? 자, 첫 번째 옵션이 만들어지는 특징을 알아야 되겠지. 그죠? 옵션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시간과 프리미엄으로 만들어진 상품이에요. 옵션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시간 가치와 프리미엄으로 만들어진 거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현재 가치가 빵원입니다. 그런데 무려 ELW 가격으로 300원, 400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럼 이거를, 이 300원, 400원의 가치는 뭐냐? 시간 가치. 즉, 오늘이 만기부터 며칠인지 시간 가치.
그리고 그 시간에 따른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이게 빵원짜리가 3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그럼 이 시간 가치와 프리미엄이 붙었던 게 시장의 콘탱고 상태, 즉 선물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 간의 갭 차이에 따라서 콘탱고와 백오어 상태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 백오어 상태에서 콘탱고 상태에서의 주식이 상승할 경우와 주식이 하락할 경우, 백오어 상태에서 주식이 상승할 경우 하락할 경우, 이 경우에 콜 가격의 움직임, 풋 가격의 움직임, 콜 풋 가격, 이렇게 8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 급락장에서 주가가 하락한다고 가정해요. 급등장에서. 자, 이 일봉상으로 급등장, 분봉상으로서 폭등장이지, 폭등장, 그죠? 이것도 분봉인데요. 자, 분봉상으로 한번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자, 이 상태, 지금 여기 269네, 그죠? 자, 차월물 기준이니까요. 이 차월물, 그냥 일반 차트고, 얘는 뭡니까? 연결선물이죠. 연결선물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뭡니까? 그냥 이 단일 이 종목이 똑같은 건데 얘는 이 종목이 만들어진 이후에 단일한 움직임이고, 얘는 뭡니까? 과거부터 움직여왔던 것을 통계를 내놨는 거예요. 조금 틀려요. 저점이, 그죠? 얘하고 좀 틀려요. 그럼 이 종목의 특징은 뭡니까? 이제 당월물이죠. 당월물. 12월물, 내년 3월물이다. 그죠? 내년 3월물의 특징은 뭡니까? 저점 269.8, 270에서 무려 288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움직임 보세요. 상승, 갭 상승, 갭 상승. 이 갭이 둥둥 떠 있지, 지금. 그죠? 이 갭이 둥둥 떠 있습니다. 그럼 급등장이란 얘기예요, 지금요. 참, 여기서 이만큼 지금 일주일 7일 거래일 만에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죠. 네, 7거래일 만에 여기서 이만큼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급등장이잖아요. 급등장이고, 지난번 물을 감안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실제로는 콘탱고가 그 백오 상태가 아니라고 했지. 그죠? 왜? 얘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5포인트가 더 작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빼기를 해야 돼. 빼야 돼요. 그럼 현재 지수는 얼마입니까? 287.5에서 288 사이란 얘기지. 그죠? 이게 언제 만들어집니까? 12월 27일 날 만들어집니다. 그럼 지금 며칠 지나면 어떻습니까? 며칠 지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최소한 등가이거나 사실은 콘탱고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급등장에서 주가가 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콜은 이 장에서 20%밖에 안 떨어져요. 풋은 어떻게 됩니까? 풋은 10%밖에 못 올라와요. 이상하지, 그죠? 야, 2포인트 때렸으면 얘는 50% 박살나야 되고, 얘는 30, 40%, 모네도 50%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2포인트 가지고는요, 이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2포인트 가지고는. 2포인트 가지고, 2포인트가 되게 큰데 왜? 근데 2포인트 가지고는 콜도 이거밖에 안 내려요. 풋도 이거밖에 못 올라요. 그럼 만약 반대로요. 2포인트가 더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추가적으로 여기서 2포인트 더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2포인트 오르면은 최소한도 50%에서 많으면은 100%까지 올라갑니다. 상승합니다. 이렇게 수익이. 하루 만에 그냥. 풋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50% 정도 떨어져요. 그럼 뭡니까? 다시 말하면은 콜도 많이 오르고 풋도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 마늘 다자를 쓰겠습니다. 마늘 다자, 많다, 그죠? 이 경우가 뭡니까? 같은 방향. 지금 콘탱고 상태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콘탱고가 상승을 만났지, 그죠?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콘탱고가 상승을 만나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콜도 많이 올라요. 반대로 풋도 많이 떨어져요. 근데 콘탱고 상태에서 하락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시너지 효과가 없지, 그죠? 시너지 효과가 뭡니까? 1 플러스 1은 뭡니까?
2가 돼야 되는데 이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시너지 효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가 3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여러분 와이프가 만났는데 둘인데 애가 생겼잖아요. 뭐 이런 애가 생겼잖아요. 보너스 그죠? 뭐 그런 시너지 효과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은 A라는 사람이 A라는 기술자와 B라는 기술자가 만났는데 이 A라는 기술자의 능력은 요만큼밖에 안 됐어요. 3밖에 안 됐어요. 그죠? B라는 기술자의 능력은 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들이 합쳤어요. 그죠?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5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술은 이 사람이 없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합쳐보니까 100이 돼버렸는 거예요. 이 사람 각자가 개인일 때는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둘이 합쳐버리니까 몇십 배의 효과를 발휘했다.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콘탱고 상태에서 상승을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되니까 콜은 많이 올라가고 반대 포지션은 풋은 많이 떨어져요. 근데 콘탱고 상태에서 하락을 딱 해버리면 콘탱고라는 것과 하락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거든요. 엄연하게. 콘탱고가 상승하고 관계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상승장에서 콘탱고가 나옵니다. 이건 확실해요. 하락장에서 백오가 나옵니다. 근데 반드시 이런 건 아니에요. 하락장에서 백오가 나올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면 폭락장이 와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알게 된 힌트. 폭락장의 징후가 뭐냐.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폭락을 할 것 같아 이제. IMF가 터졌던가 아니면 경제 위기가 왔던가. 그럴 때 경제 위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베이시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폭등장이 왔어요. 대세 상승장이 왔어요. 지금이 대세 상승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베이시스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거의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콘탱고와 완벽한 백오 상태가 나오면은 대세 상승장과 대세 하락장을 분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번에 주가를 폭락했잖아요. 원래 주가를 보면은요. 주가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 급락했다, 급등했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급등 급락장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면 급등할 때는 콘탱고 상태가 계속 나왔어요. 급락할 때는 등가 상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가끔씩 백오 상태도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게 관심이 있었으면은 지금 이 급락을 추가적으로 할지 아니면은 이렇게 약간 하락하는 장인지 아니면 약간 상승하는 장인지를 구별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걸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급등장과 급락장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콘탱고 상태가 반드시 상승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상승장에서 콘탱고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콘탱고는 상승장이고 근데 하락이 나와버렸잖아요. 하락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락이지. 그죠? 콘탱고 상태에서 하락이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콘탱고 상태니까 콜이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콘탱고를 깨버리면 어떻습니까? 콘탱고를 깨버리면 어떤 말이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는데 자 선물지수가 288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200이 287이에요. 200이 코스피 200이 코스피 200을 B라고 치겠습니다. 자, 선물 지수를 A라고 치겠습니다. 자, A 지수하고 B 지수를 비교했으니까 뭡니까? 이제 1포인트에 빼면 그죠? 1포인트에 콘탱고 상태거든요. 이 콘탱고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 2포인트가 내리는 것과 그죠? 이 경우하고 콘탱고 상태가 사라지면 어디 됩니까? 콘탱고가 사라지면 어디 됩니까? 자, 콘탱고 상태가 0.5포인트로 줄어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0.5포인트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이날 2포인트가 주가가 떨어졌어요. 주가가 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 됩니까? B는 얼마 됩니까? B는 285가 되겠죠.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A도 얼마입니까? 2포인트 내려서 285
7이 돼야 되겠죠. 6이 돼야 됩니까? 6이 돼야 되네, 그죠? 그죠? 이날 주가가 2포인트 내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상황이라 하면은 이 A에서 2를 빼서 286, B에서 2를 빼서 285가 돼야 되겠지, 그죠? 그런데 실제로 얘는 뭡니까? 실제로 얘는 1.5p밖에 안 빠졌어요. 어떻게? 얘는 285.5예요. 얘는 286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B는요. 1.5포인트밖에 안 내렸어요. 근데 선물은 뭡니까? 정상적으로 2가 내렸지. 2포인트가, 그죠? 그래 되면 이날 전날 1포인트 콘텐고연 상태에서 다음날 이 됩니까? 0.5p 콘텐고 상태가 되겠지, 그죠? 이거하고 자, 콜풋 가격의 차이점, 콜과 풋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죠? 이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1포인트 동일하게 1포인트가 떨어졌을 때 콜과 풋의 가격이 차이와 실제로 선물은 2포인트 떨어졌는데 코스피 200이 1.5%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덜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코스피 200이 덜 떨어졌으니까 뭡니까? 콜 가격이 옵션이든 ELW든 마찬가지입니다. 콜 가격이 시장 2포인트 떨어진 것만큼 선물 2포인트 떨어진 것만큼 안 떨어지겠죠. 왜 안 떨어집니까? 옵션은 결제가 뭘로 됩니까? 코스피 200으로 되거든. 이게 중요하지, 그죠? 우리가 매매는 선물로 하고 선물 차트로 본다지만 실제로 체결되는 거는 뭡니까? 코스피 200으로 체결되거든요. 웃기지, 그죠? 그리고 얘는 1.5포인트밖에 안 내렸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하면은 콜은 뭡니까? 선물이 내린 만큼 콜이 내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30-40%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코스피 200은 베이시스 콘텐고가 줄어들면서 실제로 많이 안 내렸어. 그래서 얘는 20%밖에 하락을 안 해요. 그럼 풋을 한번 볼게요, 그죠? 풋을요. 자, 정상적으로 이렇게 2포인트 떨어졌으면 풋도 30-40%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상황과 프리미엄에 따라 틀려요. 만기주라 그러면 이거는 200%도 올라가고 300%도 올라갑니다. 월요일날 기준. 다음 주 월요일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이 기준일 때 30-40%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선물은 2포인트 내렸지만 코스피 200은 1.5포인트밖에 안 내렸잖아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15포인트밖에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15%밖에. 근데 15포인트도 그나마 어떻습니까? 그나마 프리미엄을 일부밖에 적용을 안 시킨 거예요. 즉 얘기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이지, 그죠? 내일 월요일 날 양합이 자 8.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이거? 8.1이다. 어떤 상태입니까, 이거? 자,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개념도 없지, 그죠? 자,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월요일 날 양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얼마입니까, 지금? 요거 더 해보세요, 요거요. 7.89네, 그죠? 7.89. 그러면 이 상태가 7.89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자, 무슨 말이냐? 양합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양합을 보는 이유. 자, 프리미엄 때문에 보는 거거든. 프리미엄이 뭡니까? 우리가 아파트가 1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요. 얘가 청약을 해가지고 이제 1억의 아파트 청약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2억이에요. 근데 분양은 시세보다 낮게 하기 때문에 1억에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럼 1억에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받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가격이 2배로 올라가죠. 왜? 주변 시세가 2억이니까. 그럼 1억은 뭡니까? 1억은 여러분들이 주고 산 돈이고 나머지 1억은 뭡니까?
프리미엄이죠. 그러면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분양을 못 받은 사람이 나는 이 아파트가 더 올라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 1억 주고 분양받은 사람한테 2억을 주고 사면은 1억 주고 분양받은 사람이 안 팔겠지. 그죠? 왜? 조금 있으면은 2억 더 이상 될 건데 왜 팔아 이거를요?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한테 3억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분양받던 사람은 시세 차익도 먹고 또 프리미엄도 먹는 거예요. 2번도 프리미엄이고 3번도 프리미엄인데 실제로 2번은 뭡니까? 주변의 시세니까 프리미엄이라 부르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3번이 진정한 프리미엄이거든요. 근데 3번이 나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주가가 더 오를 아니 집값이 더 올라갈 거라는 확신을 들어야지만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겠죠. 만약에 이 아파트가 2년 뒤에 다시 1억이 될 것 같은 거라. 그럼 누가 프리미엄을 주고 삽니까? 아니지, 그죠? 그럼 집주인이 오히려 던져버리겠죠. 근데 집값이 올라간다는 확신이 들어야지만 1억을 더 주고 1억짜리 아파트를 쉽게 말하면 3억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 3번, 3억을 세 번째 거를 프리미엄이라 되거든요. 그럼 양압을 보는 이유가 프리미엄이 붙어있기 때문이다. 즉 쉽게 말하면 현재 가치는 빵원이에요. 현재 가치는 1억이에요. 근데 나는 주가가 더 올라갈 것,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거를 3억에 주고 사는 거예요. 집이 안 올라가면 됩니까? 2억 손해를 보겠죠. 왜? 1억짜리 아파트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3억 이상 올라가야지만 이득을 보겠죠. 즉 이 아파트가 5억이 돼야지만 내가 2억을 이득 보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10년이 지났는데 아파트가 3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3억 주고 산 사람은 비싸게 샀는 거죠. 실패했는 거. 그죠? 1억 주고 산 사람은, 분양받은 사람은 2억을 벌었는데, 이 사람은 프리미엄을 붙여 샀는데, 본전밖에 못했어요. 근데 본전이 아니지, 그죠?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고, 재산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되고, 손해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을 프리미엄을 하는데, 이 양압을 보는 이유도 이 프리미엄을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거래 일수가, 한 달 거래 일수가 20일인데요. 20일 중에서 어떤 날은 20일 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15일밖에 안 되는 날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연휴가 끼어 있거든요. 그럼 이번 달은 뭐겠습니까? 26일 날, 25일 날, 12월 25일 날 뭡니까? 크리스마스죠. 공휴일이죠, 공휴일. 그리고 주식은 28일 날 하고 나서 29일입니까? 28일입니까? 하고 30일, 31일, 1월 1일까지 뭡니까?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또 공휴일이야, 또 공휴일. 그럼 이번에 며칠 날 빠집니까? 한 4일에서 5일이 빠져요, 공휴일이요. 그러면 20거래일 중에서 4월 빠지니까 이번 달 거래 일수는 15일이라는 얘기예요, 15일. 그러면 이 7.89라는 가치가 15일 남았는 만기에서 이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었느냐 이거죠. 즉 과거의 통계로 봤을 때 과거의 통계로 봤을 때요. 자, 20거래일 동안 있을 때 만기 다음날 월요일 만기 다음날 월요일에 적정한 양압이 얼마냐. 15일이 있을 때 한 달이 15일일 때 만기 다음날 월요일에 적정한 양압은 얼마냐를 판단해야 되겠지. 알아야 되겠지. 그죠? 요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뭡니까? 자, 비교 대상이 있지. 그죠? 이걸 왜 비교를 해야 됩니까? 비교를 왜 해야 됩니까? 자,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요. 10년 전에 이거는 예입니다. 자, 10년 전에 그때도 연휴가 많이 끼어 있는 날, 설날, 추석 끼어 가지고 15일밖에 없었다는 날을 가정해요. 근데 그 다음 날, 만기 다음 날 월요일, 내일이지, 그죠? 내일에 양압이 6.8이었다고 가정해요.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7.9지, 그죠? 7.9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화요일 날은 어떻게 됐냐 말이죠. 화요일 날은. 그럼 6.5가 되었다. 수요일 날은 6.3이 되었다. 이렇게 하루씩 0.3포씩
빠졌다고 가정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기날 월요일 양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8이었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또 0.3이 빠져서 화요일 날은 2.3, 2.5, 수요일 날은 2.3, 목요일 날은 빵 되겠지. 그죠? 만기일이니까. 그죠? 요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요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기일에 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양합이 무려 1.1이 뭐습니까? 1.1포인트가 프리미엄이 더 붙은 거죠. 근데 이 양합의 개념이 뭡니까? 양합의 개념. 얘 255원, 워렌트가로 2.5, 옵션가로 2.5, 5.34. 요 워렌트 가격으로 255원. 얘 워렌트 가격으로 534원. 이게 뭡니까? 이거 전체가 뭡니까? 이거 전체가 뭡니까? 시간 가치와 프리미엄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럼 내가 들어봅시다. 내가. 자, 요걸 볼게요. 217.5. 277.5 콜 가격이 얼마입니까? 10.65지, 그죠? 그럼 워렌트 가격으로 1000원쯤 되네, 그죠? 1060원, 1065원이네, 그죠? 자, 워렌트 가격으로 1065원이거든요. 얘는 현재 지수 대가 결제가 얼마입니까, 지금? 자, 퉁치면 얼마나 옵니까, 얘 지금? 얘 오늘 만기라고 하면 결제 얼마 시켜줍니까? 오늘 만기라고 치면. 계산 어떻게 합니까? 290 빼기 277이죠. 얼마입니까? 빼면은 12.5 정도 나오겠다. 그죠? 1250은 결제예요. 근데 이건 선물 가격이고요. 얘를 보면 안 되고 결제는 코스피 2배로 봐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 200은 해야 되겠지. 2포인트에서 2.5포인트 해야 되겠죠. 이건 뭡니까? 배당락. 배당락 감안하면 얘는 얼마입니까? 적정한 가격은 1000원 정도 되겠다. 그죠? 1000원 정도 됩니다. 1000원. 1000원.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시간 가치 없죠. 프리미엄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내재 가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얘는 이 사람 자체가 현재가가 결제가란 얘기예요. 그럼 얘는 지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같이 올라가요. 지수가 오르는 만큼. 지수가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지수가 내려가는 만큼 내려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선물 옵션계의 삼성전자인 거예요. 선물 옵션계의 삼성전자라. 왜? 지수가 1포인트 오르면은 1포인트 오르는 만큼만 올라가요, 얘는요. 지수가 1포인트 내리면은 1포인트 내리는 만큼만 내려가요. 굉장히 안전한 거죠. 그죠? 왜? 선물하고 똑같은 거잖아, 선물하고. 프리미엄이 없어요. 이런 내과들은요, 이런 내과들. 풋도 마찬가지, 이런 내과들 있잖아요. 20원짜리 비싼 거. 이런 비싼 것들은 뭡니까? 아예 프리미엄 자체가 없어요. 현재 가격이 결제 가격이에요. 지수가 변동이 없다면은 지금 보유를 하고 계셔도 만기 때까지 그대로 들고 가면은 지금 금액 그대로 결제를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이상한데? 옵션은 원래 시간 가치와 프리미엄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도 옵션도 삼성전자처럼 안전한 종목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내과들. 결제가하고 똑같습니다. 프리미엄이 전혀 없어요. 시간 가치도 없어요. 얘는 뭡니까? 시가의 변동이 없다면 그대로 결제시켜줍니다. 대신에 뭡니까? 거래량이 적어요.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2개, 19개, 40개지. 그죠? 거래량이 적어요. 그리고 한 개당 존나게 비싸요. 선물처럼 존나게 비싸요. 존나게 비싸고 거래량도 없고. 그 얘는 뭡니까? 얘도 하나에 6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개당 600만원 하거든요. 한 개에 매매하려고 그러면. 근데 거래량이 20만 개라. 하루 거래 금액이 30조예요. 30조. 근데 얘는 뭐예요? 얘도 한 개당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뭐 한 600만원 치일 겁니다. 근데 거래량이 40개밖에 안 돼. 총 얼마입니까? 2억도 안 돼. 2억도. 하루 거래량이. 얘는 30조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는 선물을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외가들은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거래할 바에는 선물 사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런데 옵션도 이렇게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현재 지수 대비해서 자 현재 지수 대비해서 요게 290이지. 그죠? 선물 지수로.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코스피 200으로 봐야 되겠지. 그죠?
코스피 200으로 봐야 된다. 자, 코스피 200으로 보니까 선물지수는 288인데 코스피 200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얘는 290이지, 그죠? 그럼 이걸 봐야 되겠지, 그죠? 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등가는 얼마입니까? 사실은 288이 등가예요. 왜 등가입니까? 배당락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290이지만 실제로 봐야 될 거는 288이란 얘기죠. 요거네, 그죠? 287.5가 등가예요. 가격 비슷하지, 그죠? 현재 가격이 비슷한 거 3.65, 3.97, 96. 근데 실제로 등가는 얘다, 그죠? 얘를 보는 게 맞다는 얘기죠. 왜? 26일 지나면은 27일부터는 요 가격과 요 가격이 같아지니까, 그렇지. 배당락 때문에 같아지니까. 말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 그죠? 근데 이 외가들을 매매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죠? 이 외가들을 매매해야 되는 이유가 얘네들은요, 결제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재 가치가 제로입니다. 제로. 0입니다. 0. 없어요. 결제 안 되는, 현재 가격에서 결제 안 되는 거예요. 내재 가치 0. 그러면 얘들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프리미엄과 시간 가치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싸요. 가격이 싸요. 근데 우리가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옵션에서는 싼 게 비지떡이 아니에요. 왜? 어떠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가격을 형성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옵션 현재가 있잖아요. 그죠? 현재가, ELW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가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옵션의 현재 가격을, 이 가격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계산하는 실제적인 공식이 있어요. 우리 피타고라스 공식처럼 공식이 있어요. 이거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요. 공식이 다 있습니다, 이거. 그 공식에 맞춰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시장이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 공식에 맞추면 이 가격이 정상 가격이란 얘기죠. 현재 가치에서는. 근데 얘는 내재 가치는 없고 시간 가치와 프리미엄만 붙어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헛갭이란 얘기죠. 헛갭이. 근데 오늘은 올라가요. 시장이 올라가면. 내일은 못 올라가더라도. 어쨌든 이런 구조는 돼 있단 말이지. 그죠? 이런 상품이란 얘기죠. 그죠? 옵션이 이런 상품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들은 외가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급등을 하면 외가도 폭등을 합니다. 왜 폭등합니까? 1,000원짜리가요. 10% 올라서 1,100원 되는 거 하고요. 1원짜리가 100% 올라가는 거 하고 1원짜리가 2원 되면은 1,000원짜리가 1,100원 되는 거랑 1원짜리가 2원 되는 거랑 얘는 10% 올랐고 얘는 뭐 한 틱밖에 안 올랐죠. 근데 얘는 수익률로 치면 100%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올라서 10원 가버리면 사실 1원짜리가 10원 가봤자 10원짜리잖아요. 그죠? 우리 요 할 때도 10원짜리가 요 하는데 그죠? 1원짜리가 10원 가봤자 10원짜리잖아요. 근데 저점에 잡은 사람은 10배 수익이 나는 거예요. 10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현재 가격, 프리미엄과 내재 가치, 그 다음에 시간 가치를 감안한 이 공식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1원짜리가 10원 간 거예요, 그냥. 지수가 급락을 하든가 급등을 하니까. 근데 이거를 그 과정에서 수익률로 보니까 무려 1000%가 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게가는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공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데, 공부할 필요 없지, 그죠? 알아서 뭐 하려고, 이거. 필요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왜? 시장은 나름대로의 기관과 외국인들 간에 나름대로의 공식적인 어떤 그 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알아서 맞춰가요, 그냥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 공식에 의해서 그게까지만 0.68이어야 되는데 이게 임의로 0.45에 마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두 틱에 오차는 있습니다. 왜? 동시호가에 물량 던지는 사람들 때문에 한두
호가에 오차는 있지만 0.68짜리가 뜬금없이 0.4, 0.3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더라도 뭡니까? 바로 0.68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식을 알 필요는 없어요. 단지 중요한 건 뭡니까? 아, 이러한 구조로 ELW가 만들어져 있구나. ELW 가격이 호가마다 틀리죠. 발행되어 있는 증권사마다. 어떤 증권사는 똑같은 ELW 결제가인데 0.9 돼 있고, 그죠? 어떤 거는 그러니까 90원 돼 있고, 그죠? 어떤 회사 거는 105원 돼 있어요. 근데 95원 돼 있는 거는 거래량도 별로 없고, 막 그런 상태고, 105원 돼 있는 거는 거래량이 하루에 뭐 5천만 주, 1억 주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래량 없는 90원짜리보다 똑같은 행사까지만 거래량이 많은 105원을 선택하겠죠.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어설프고 되게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거래량 없는 95원은 살 수가 없잖아. 90원짜리는요. 그러니까 거래량 있는 105원짜리가 잘 움직이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죠? 선택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근데 95원짜리는 95원짜리들의 가치 이유가 있는 거고, 똑같은 행사가인데도 105원은 105원짜리 가치 이유가 있는 거지. 그죠? 형성되는 가격이 틀리니까. 근데 실제로 행사가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가격만 달라지니까 뭡니까? ELW는 사기락하는 게 그런 거예요. 메이저들이 제가 들고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LP들이 들고 있는 것들은 좀 비싸요. 비싸다는 얘기는 여차하면은 고가에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개인들이 그 물량을 덤터기 쓰는 거잖아요. 근데 옵션은요, 한 호가당 한 개의 결제 가격밖에 없어요. 그죠? 한 결제가당 한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282.5는 2.07이 끝이에요. 이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어떤 회사 거는 2.07이고 어떤 회사 거는 뭐 2.67이고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더 오리지널 정석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이 ELW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옵션 테이블이라 그래요. 이거 옵션 테이블이라 그래요. 옵션 테이블. 책상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있는 그 호가의 옵션 가격이 현재 1.00이잖아요. 그죠? 이게 워런트 가격이 막 1.3 정도에서 1.4 정도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존나게 비싼 거죠. 옵션에 비해서 ELW가 30% 정도 비싸요. 그럼 얘가 시간이 지나서 빵원되는 시간과 얘가 시간이 지나서 빵원되는 시간이 똑같거든요. 시간은 똑같아요. 근데 더 비싸. 어떻게 됩니까? 얘가 10% 빠질 때 나중에 얘는 15% 빠져야 되는 거예요. 왜? 프리미엄이 더 붙었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 옵션 가격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관찰해 주셔야 돼요. ELW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얼마나 비싼지. 만약에 이런 거죠. 장중에 ELW 똑같은 행사가가요. 277.5짜리가 옵션은 0.6을 하고 있어요. 근데 ELW는 100원을 하고 있는 기라. 정상이라 하면 얘도 0.60원 돼야 되거든요. 그럼 뭡니까? 이게 존나게 비싼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장 후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오전에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장 후반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얘가 콜이라고 가정하면요. 주가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뭡니까? 0.5로 내려오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100원 하던 게 왔다 갔다 하던 게 갑자기 급락해 버립니다. 이렇게 60원까지 떨어져 버려요. 한 방에 그냥. 실제로 옵션은 약간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ELW는 뭡니까? 가만히 있다가 오후 2시 55분에 갑자기 장대봉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나와버려요. 얘하고를 맞춰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뭐야? 옵션은 이미 이렇게 떨어진 상태였고 ELW는 뭡니까? 안 떨어지고 버티다가 갑자기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올라갈 줄 알고 잡고 있던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큰 손실이 나와버려. 근데 이유를 모르는 거라. 어안이 벙벙해. 왜 이렇게 됐지? 왜 갑자기 급락이야? 시장은 요거밖에 안 떨어졌는데. 시장은 조금 떨어진데 갑자기 옵션이 ELW가 폭락을 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왜? 이유를 몰라. 두들겨 맞고 돈 날렸는데 이유를 몰라. 뭐 이렇게 되면 콜은 많이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콜은 똑같이 올라가요. 이렇게.
시장과 똑같이 옵션하고 비슷하게 올라가는 거는 수익이 나는 것이 올라가는 거는 옵션하고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반대 포지션은 뭡니까? 프리미엄이 존나게 붙어 있는 게라. 왜? 누군가가 안 떨어뜨리고 버티고 있었던 거라. 근데 옵션이 희망이 없어지고 다시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얘도 뭡니까? 갑자기 폭락해 버리니까 이거 가격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두더기 맞고도 이유를 몰라. 왜 갑자기 급락하는지. 저도 이걸 사실 몰랐거든요. 그건 모르니까 뭡니까? 저는 보유를 짧게 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메이저도 아니고 내가 왜 ELW 하면서 옵션까지 신경 써야 되냐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ELW 할 때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시장은 조금 떨어지는데 갑자기 콜이 폭락해버려. 뭐지 이거 갑자기?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근데 옵션을 하고 보니까 이 이유가 옵션가보다 ELW가 너무 심하게 프리가 붙어버리니까 종가상으로는 비슷하게 맞추더라. 결과는 비슷하게 맞춰버리더란 얘기죠. 장중에는 ELW가 훨씬 더 비쌀 수 있어요. 원래 프리미엄이 붙은 데다가 플러스 알파도 있어요. 그런데 종가는 비슷하게 맞추더라. 딱 오후장에 잘못 들고 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옵션가를 제대로 모르면 어떻습니까? 이거 테이블을 안 보고 있으면 이거 비교를 안 하고 있으면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30% 40%짜리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시장은 0.2포인트 떨어졌는데 선물은 0.2포인트 떨어졌는데 갑자기 얘가 30%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단방에 그냥.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1시간이다. 오늘 다음 주 시장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막 이상한 막 복잡한 이론 같은 게 나왔네. 그죠? 여러분 제 말뜻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뭐냐도 한 100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강의. 근데 이건 너무 깊어요. 지금 깊이가. 그냥 돈 좀 벌려고 하는데 너무 깊이가 깊어. 근데 한편으로는 이걸 모르면은 옵션을 이해를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해를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많은 걸 알고 싶어 하거든요. 돈 버는 방법 말만 되는데 존나 많이 알고 싶어요. 근데 시장을 분석을 하려고 보면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잖아. 자, 엊그제 우리 연구소에다가 글을 올리신 분 있잖아요. 이번 만기는 예상과 좀 달리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저한테 물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 시장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제가 글을 올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저 새끼 저거 대충 그냥 시장 줄 거 가지고 그냥 분석하고 그냥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거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제가 됐다면은 아마 저희 카페 회원님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제 시황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여러분들 제 시황 해봅니까? 존나게 잘 맞지. 그죠? 이거는 뭐 진짜 몇백만 원 주고 시황을 올리라 그래도 뭐 여러분 능력되는 사람들은 돈 주고 받을 만큼 굉장히 시황이 잘 맞아요. 물론 틀린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남들처럼 틀리는 게 많고 맞는 게 적은 게 아니라 맞는 게 많고 틀린 게 적지. 그죠? 그래서 틀린 경우도 있어요. 왜? 내가 메이저는 아니니까. 근데 나는 이런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깊은 분석을 해요. 지금처럼.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연구소 시크릿 카페에 가면은 양압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 30분짜리 원포인트 강의로 돼 있어요. 20분짜리인가? 되게 짧아요. 그냥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은 공부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만 아세요 하면은 한 5분짜리로 압축시켜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알면 돼요. 그냥 지금 1시간 동안 짓거린 거를 5분으로 다 압축시켜 놓은 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것만 알면 돼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를 연구하고 10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제가 다다른 거예요. 세심하게 분석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 가지를 굉장히 세심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 올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심하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공부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더라고 이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미세 현미경으로 주식장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두리뭉실 이 자리가 먹을 가능성이 90%만 되면은 들어가서 먹고 나왔거든요. 물론 간혹 손해도 보곤 했지만은 그래도 먹을 가능성이 높죠. 왜? 90% 되는 자리니까. 근데 그게 요즘은 더 높아져 버려 가지고 98%, 99%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비율을 좀 섞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자신의 매매를 얘기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매매가 너무 세심하게 시장을 보고 있어요. 옛날처럼 두리뭉실하게 봐야 되는데, 즉 사람 연애할 때와 똑같습니다. 자, 연애를 하는데 뭐 그냥 외모 좀 이쁘고 성격 좀 괜찮아 보이고 이렇게 해야 사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자를 완전 분해를 해버리는 거야. 어떻게? 이 사람은 오후 1시에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오후 2시에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기분 좋을 때 어떤 성격이고 기분 나쁠 때는 어떤 성격이고 화장을 옅게 했을 때는 어떻고 화장을 짙게 하면 어떻고 아이라인을 하면 어떻고 하지 않으면 어떻고 눈 옆에 점이 하나 있으면 어떻고 2개 있으면 어떻고 이렇게 분해를 해버리는 거라. 그러면 사람 못 만나겠죠. 왜? 사람은 그렇게 따져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거든요. 주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세분하게 구별을 해버리니까 이건 뭐 눈에 자꾸 보여. 야, 이거 잘하면은 한 2팀 먹겠는데? 근데 내가 2팀 먹으러 들어가야 돼? 이게 눈에 보여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충 들어가서 재수 좋으면 5팀 먹고 나왔는데 이제는 진짜 2팀 먹고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매매를 해버리니까 조금만 위험하다 싶으면 안 들어가 버리고 정확한 자리만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확한 자리도 요즘같이 막 급등락장 0.5포인트 1포인트가 미친듯이 왔다 갔다 그리면 저 겁나서 안 사거든요. 그게 내가 싫어하는 시장이거든요. 올라도 정상적으로 속도를 좀 가지고 올라야 되는데 막 급등을 하든가 급락하든가 이런 시장 별로 안 좋아해요. 상승장을 싫어하기보다는 막 급등 급락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내가 구별을 못 하겠어. 눈에 안 보일 정도니까. 나는 정확한 바닥을 잡아야 되는데 정확한 바닥을 잡을 수가 없는 게라. 왜?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0.1초 만에 결정을 내리고 매수를 하는데 시장이 0.1초보다 더 빨리 움직여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내 눈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경험적에 의해서 매매밖에 못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간매매라 그러죠. 여러분 저번에 엊그제 올려드렸듯이 간매매밖에 못해요. 근데 간매매는 저는 1개 이상 안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봐야 2개. 뭐 5만원 10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매매 금액을. 그럼 먹어봤자 5만원인 게라 이게. 근데 이 5만원이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100만원 투자해서 5만원 번 게 아니라 200만원 투자해서 번 게 아니에요. 얼마? 5만원과 10만원 투자해가지고 5만원 번 거예요. 매매 존나 했다는 얘기죠. 매매 한 10번 했어요. 한 100번 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매매를 엄청 많이 해서 5만원 벌었는데 투자 원금이 얼마였다? 5에서 10만원 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야, 니 5만원 밖에 못 벌었네. 그건 아니지, 그죠? 제 입장에서는 5만원 가지고 5만원을 벌었는 거예요. 그럼 왜 5만원 밖에 투자 안 했나?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보다 더 시장이 빨리 움직여버리는 거라. 또는 더 늦게 움직여버리는 거라. 템포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으면은 빠를 때는 겁나서 매매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더라도 굉장히 극소액만 합니다. 왜? 사람이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99%의 성공률이 있더라도 1%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거를 철저히 지킨다니까요. 아, 잘났다고 막 풀베팅하고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그런 날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분위기가 좋을 때. 그러니까 뭐야. 너무 세심하게 매매하는 것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일지를 제가 시황을 분석을 해드린 것도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1년 2개월, 작년 9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1년 한 3개월 넘었네, 그죠? 이 시황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라, 이거. 왜? 쪽팔리게 시황 틀리면 안 되잖아요. 틀리면 안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총동원을 해서 예전에는 지금은 한 30분 만에 시황을 줬거든요. 근데 예전에는요, 제가 5시 반에 일어났어요.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7시 반에 시황 올렸습니다. 그럼 2시간 동안 뭐 합니까? 분석을 했어요. 한 6개월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뭡니까? 한 6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분해가지고 8시에 올려드렸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한 8시 한 1, 20분에 일어나요. 그래가 8시 한 반쯤에 올려드리죠. 왜? 이제 분석 기술이 이제 1년을 넘어가면서 이제 똑같이 분석하니까 항상 비슷하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2시간 걸렸던 게 지금은 20분 만에 가능하거든요. 분석 기술이 늘어났지. 근데 1년 동안 분석하다 보니까 시장을 너무 세분화 시켜버렸던 거야. 내 스스로가. 세분화하게 원자로 쪼개버렸어요, 이걸. 그래야지 미세하게 오차 없이 선물 한 틱에, 일봉상 선물 한 틱에 오차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그 수치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라. 미친 거지, 그죠? 미친 짓이지, 그죠? 네. 제가 일지가 아니라, 시황을 올리잖아요. 시황 올릴 때 제가 일봉 올려드리죠, 이거. 여러분들요, 지금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저도 여러분들 지금 제 카페에 지금 적응이 돼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나중에 여러분들 제 이거 강의를 보고 나서는 꼭 후기를 남겨주세요. 무슨 후기냐 그러면, 이 후기 안 남기면요, 제가 조만간에 우리 카페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재미삼아서 이렇게 줄 꺼가지고 올려드리는 가격이죠. 요거. 그죠? 여러분들 이거 가치 혹시 알고 있어요? 가치? 여러분 다른 데 가셔가지고요, 다른 카페든지 아니면은 다른 유튜브라든지 가셔가지고 이거 올려드리는데 봤습니까? 혹시 요거? 이게 요거 뭡니까? 277점 뭡니까? 5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언저리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요걸 제가 올려드리면 이렇게 생각해요. 277.3에서 277.9 사이, 그죠? 요거 사이에서 요걸 올려드리면 요거 사이에서 주가가 이렇게 요 사이니까 요 폭이라고 가정해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그죠? 요거 사이 언저리에서 올라가면 갑니까? 보십시오. 제 말이 맞죠? 하잖아요, 그죠? 일반 사람들은.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틀리죠. 이게 만약에 277.55라고 가정합시다. 이 선이, 그죠? 그럼 저는 여기서 한 틱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그죠? 물론 깨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렇게 올라가죠. 여러분들 이거 가치 혹시 알고 있으세요? 이거요? 가치? 여러분들 이거 가치 알고 있냐고. 27.5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에 가치. 그냥 여러분들 두리뭉실하게 제가 대충 그냥 공짜로 막 올려드리니까 이 가치 잘 모르죠. 그죠? 뭐 3 올려드리고 2, 5 드리고 뭐 올려드리니까 가치 잘 모르지,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값어치, 가치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된 값어치라는 말도 되고요. 또 이게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분석하기 힘들고 이게 얼마만큼 대단한 건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카페 오셔가지고 약 1년에서 2년 동안 지금 뭐 거의 연구소에서 지금 무료로 지금 아침에 매일 장 시작되기 전에 1시간 전, 뭐 빠르면 1시간 반 전에 공짜로 아침마다 일찍 올려보면서 지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올리고 수고했다는 댓글 하나 올리는 분들 많지, 그죠? 아마 지금도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 많을 거라. 제가 구독한다고 해서 뭐 맛있는 거 사주진 않겠고, 그죠? 여러분들 구독한다고 손해볼 건 없는데, 아직도 유튜브 보면은 구독자 수가 막 400명 밖에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거. 우리 카페에 하루에 오는 사람이 2600명이거든요, 평균적으로요. 이 중에서 회원수가 한 300명 좀 되고, 비회원이 한 2000명 정도 돼요. 근데, 저희 연구소는 사실은 가입을 안 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입을 안 시켜놨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건 좀 너무하잖아, 근데. 그죠? 우리 카페에 오는 사람이 2600명인데, 유튜브 개수가 아직도 400명이라. 이 400명이 언제뿐입니까? 이거 벌써 한 6개월 전에도 400명이었어. 지금도 400명이라. 즉, 우리 카페는 정말 골수분자, 저를 좋아하는, 그죠? 절파를 좋아하는 골수분자들만 모여있고, 나머지 떠내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골수분자, 곧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예, 좋은 의도에서. 저를 좋아하는 절파 성애자, 성애자가 한 200명 정도 되시고, 나머지 2000명은 그냥 공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럼 제가 이 사람들을, 이 가치도 모르는 거를, 이 가치도 없는 걸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이 가치, 이거 가치를 아냐고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이거, 이렇게 맞췄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황을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 장중에 이렇게 맞고 올라가는 경우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제 시황을 볼 때 몇 차례 있었습니까?
물론 지금 이렇게 급등락하는 장에서는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가두리 장이라든가 아니면 횡보하는 장이라든가 이럴 때 이거 정말 잘 맞지, 그죠? 정말 한 티 오차도 없이 잘 맞죠. 이거 가치를 아느냐고, 여러분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맞추는 것도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래 위 분간 없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뱉는 것도. 이거가 이 갭 차이가 얼마입니까? 27.3에서 9라고 가정하면 이 갭 진짜 0.6 차이죠. 그럼 선물 1개 계약으로 계산하면은 15만원 정도 치고요. 선물 2계약으로 치면은 30만원. 선물 4계약 2천만원 가지고 선물 4계약을 산다 그러면 60만원 차이예요. 그냥 내가 2천만원 가지고 선물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면은 이 수치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과 얼핏 맞추는 사람의 갭 차이는 60만원이에요. 한 번 매매할 때마다 60만원. 10번 매매하면 600만원이고요. 100번 매매하면 6천만원 차이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잡아주느냐 아니면 어렴풋하게 잡아주냐. 근데 어렴풋하게 잡아주는 사람의 실력도 굉장히 높은 실력이거든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근데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오차없이 맞추는 건 어떻습니까? 이거 가치가 여러분들 자금, 투자 자금의 최소한대로 뭐 2천만원 가지고 선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회당 60만원 가치고요. 만약에 500만원 가지고 옵션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요 갭 차이 가치는 30%거든요. 3, 5, 15면 150만원이죠. 이거를 정확하게 맞추느냐 아니면 이렇게 어렴풋하게 맞추느냐에 내가 0.3에 잡았을 때 그죠 하고 9에 잡았을 때하고 정확한 자리에 왔을 때 잡았을 때 차이가 그죠 보면은 5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150만원 차이 1회당 150만원 차이 30%니까 10회 하면은 1500만원 차이고요. 100회 하면은 1억 5천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루에 매매 10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정확하게 잡아주면은 500만원 가지고 옵션 하는 사람 기준에서는 하루에 1500만원 이득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돈을 번다는 게 아니고요. 이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맞춰주는 거에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투자하는 사람들, ELW 투자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치를 한 틱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추는 거의 가치는 옵션으로 치면은 약 30% 정도 수익이고요. 선물로 치면은 약 0.6포인트니까 6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매매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제덕에 실제로 버는 돈은 아니지만은 60만원 이득 보고 있고 옵션으로는 몇백만원씩 이득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가치 잘 모르지, 그죠? 이렇게 해주는 거의 가치. 물론 이게 100% 정확하다면은 이 산술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치가 확실한 거지, 그죠? 근데 사실은 100%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도 100%는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실력이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유튜브도 있고 전문가도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겠죠. 거의 뭐 자화자찬 백날 해봤자 제가 뭐 엄청 부자 될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뭐 대단한 사람으로 봐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화자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받아 적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저한테 악플을 달잖아요, 그죠? 악플을 단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근데 우리 카페는 정말 다행스러운 게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내가 말할 때마다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경멸하거든요. 제가 왜 포털 사이트에서 재미삼아서 일지 올리고 놀면서 막 남들 가리키고 놀다가 왜 그 포털 사이트를 버리고 이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냐고 하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 저에게는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러왔거든요. 근데 이 남이 올려드리는 시황의 가치를 모르는 거는 관계없어요. 왜? 유튜브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병신이지, 그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가 오늘 만약에 이렇게 오늘 시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여러분한테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거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 있으면 병신이지,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시장은 다음 주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 근데 이걸 돌파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월요일 아침마다 시황 올려드리잖아요. 시황이 바뀌면은 당연히 이 내용을 다 버려야 되는 거지. 근데 시황은
매일 바뀌는데 뭐야 이거 유튜브만 보고 앉아있고 일주일 내내 병신이죠 그거는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지돈 가지고 남의 말 듣고 지 매매하는 거 병신이지 그거는. 뭐 이런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이 남이 이거를 제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1년 반 넘도록 하루에 2시간씩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분석을 해가지고 한 푼에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매일 1년 동안 넘게 올려드렸는데 근데 이게 맞출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 그럼 뭐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뭐냐? 권리가 지속되면은 자기가 이것도 권리인지 안다 하니까 똑같은 거라. 내가 당신들 꼬봉입니까? 내가 왜 당신한테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죠? 자꾸 혜택이 계속되면은 이게 자기가 권리인 줄 아는 거라.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특히 파생하는 시장에서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항상 말하는 또라이 새끼를 하잖아요. 그죠? 돈만 날리면 되는데 정신머리까지 날려먹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카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만다행이에요. 왜? 나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요번에 연예인들 봤지 그죠? 악플 달아가 자살하신 분들 많죠. 그 사람들이요 마음이 약해서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악플 때문에 자살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요 댐이 이렇게 무너지잖아 그죠? 댐이 무너지는 거는 한 방에 외력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쪼매난 구멍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구멍이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구멍이 커지다가 보면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한 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병도 생기고 우울증도 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 내 시황 보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내가 쫓아보내기 전에. 내 카페니까요. 저는 내 마음대로 쫓아보낼 수 있습니다. 맞지 그죠? 쫓겨난다고 해서 저한테 뭐라 못해요. 내 카페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요. 우리 카페 만들어지고 나서 한 명도 제가 강제로 탈퇴를 시킨 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별 관심이 없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연구소에 큰 관심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제 카페니까 관심이 없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요. 그래서 관리도 매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댓글을 잘 안 봅니다. 제가 솔직히. 왠지 알겠지 그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댓글을 제가 안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삼아서 던져놓았던 그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거 내가 이거를 해주니까 마치 지가 권리인 줄 알고 있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 네가 내한테 해준 건 뭐 있는데? 우리 카페 회원이 얼마 전에 고구마를 하나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잘 벌고 있어요. 저한테 시크릿 카페에서 배우고 나서 3월 분인데 지금도 일지매를 올리고 있잖아요. 제가 시킨 대로 다 합니다. 정말 편하대요 마음이. 나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요. 조금 어리긴 한데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돈을 못 벌고 있으면 제가 돈을 보태줄 거예요 솔직히. 많이는 못 보태줘도 밥 한 끼 고기라 사 먹으라고 돈 10만원 보태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배우고 나서 돈을 잘 번답니다. 실제로 일지매를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구마를 선물해 준다 하는데 아유 난 뭐 미안한 거 하나도 없더라고. 옛날 같았으면 미안해서 안 받았어요 저는요. 우리 형한테 그런 거 안 받아요 절대요. 내가 돈 더 잘 벌잖아 여러분보다. 돈도 더 많고 내가 사 먹고 말지 마라 그걸 내가 받냐고. 근데 잘 버는 사람이 고맙다고 이런 거 보내주면요 저 진짜 보람이 있거든요. 미안한 것도 없어. 잘 먹을게 그래 고맙다. 아니 뭐 하루에 몇십만원씩 벌고 뭐 한 달에 몇백만원 버는데 뭐 몇만원짜리 하나 정도 고맙다고 사주는 거는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같으면은 이런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혀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계속 시황 올려드렸어요. 지금 2년째죠 지금요. 2018년도 1월부터 돌렸으니까 2년째 올리고 있는 거죠. 내년이면 3년차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분들 한 분, 두 분, 뭐 세 분, 네 분이 모여가지고 우리 시크릿 카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시크릿이 아니라 그 연구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분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제가 계속 시황 올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 하루에 몇천 명 들어오시는 분들 관심 없어요 솔직히. 왜? 우리 카페는
활동하시는 분만 활동하거든요. 글 올리시는 분만 올리고,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올릴 사람만 올리고, 댓글도 달고 싶은 사람만 달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아침 시향만 딸랑 보고 도망가 보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2,000명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미워할 필요는 없고, 제가요, 미워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시황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런 힘든 과정을 제가 겪어왔다는 거, 제 몸이 망가지면서까지 약 1년 반, 1년 넘도록 제가 매일 6시, 5시 반에 일어나서 7시까지 약 2시간 동안을 분석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 그렇게 글을 올리고 분석을 해가 올렸던 거다. 비록 틀린 것도 많고 맞는 것도 많겠지만 그 분석들이 왜 잘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하는 거는 이만한 노력을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20분, 30분만 하면은 다 분석이 가능하지만 이거 처음 할 때는 제가 무려 2시간 넘도록 분석을 했다.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2시간 동안을 그냥 아침 남들 다 디비 잘 때 혼자 일어나가 컴퓨터하고 눈 마주쳐 가지고 눈 빠지도록 그냥 눈깔 막, 지금도 그때의 문제 때문에 눈이 근조증이 심하게 왔어요. 사람의 버릇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요. 막 내가 왜 2시간, 3시간 미리 일어나서 이걸 해줘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 말자.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고. 근데 그런 생각 한편으로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다가 1년이 흘러와 버리니까 이제는 의무라, 의무.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 말대로 의무 맞아요. 나는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제가 올린 거를 당연하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돼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근데 그 대가로 저는 안구 근조증을 얻었습니다. 제가 모니터 보는 시간을 줄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매매하는 시간을 줄인 이유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허리 디스크. 저는 없거든요. 저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지만 디스크가 없어요. 두 번째는 목 디스크입니다. 요즘 왔어요, 지금요. 팔이 저립니다. 세 번째는 목입니다. 목, 성대. 네 번째는 눈이거든요. 근데 눈도 안구 근조증이 심하게 왔어요, 지금요. 안약을 안 뿌리면 안 될 정도로. 왜 모니터를 자주 보면요, 안구 근조증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3시간 더 봤으니까 목 디스크 왔죠, 지금. 예? 남들 자야 될 시간 제대로 못 잤으니까 당연히 다른 부작용도 있겠지. 알게 모르게. 어떨 때는 야간 매매 막 새벽 3시까지 하고도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시황 적고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 잠자면은 훨씬 더 잘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황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이 시황이. 그러니까 정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틀렸다고 해서 징징거리는 사람이 있는 거라.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다른 데 가셔가지고 저보다 실력이 더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런 사람들하고 매매를 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라. 저한테 배우면요,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어요. 왜? 시장이 다 보이니까, 눈에. 시장이 너무나 복잡한 건 맞는데요. 그러니까 다 보인다는 게 섬세하게 막 움직임이 다 보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움직일 게 보인다는 얘기라. 그럼 내가 언제 잡을까, 이거요? 이런 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오늘 시장이 이런 장이구나. 이거 언제 잡아야 됩니까, 제가? 그럼 여기서 잡고 하면 돼요? 이게 보이냐고. 안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콜을 잡았어요. 근데 잡자마자 어디 됐습니까? 떨어졌지, 그죠? 떨어졌어요. 이게 현물 같으면 1%밖에 안 되는데 파생 같으면 20%, 30%, 만기 같으면 40, 50%도 나오거든요, 손실이. 근데 어쨌든 버티니까 뭡니까? 버티니까 여기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마이너스 30% 났다가 플러스 400% 나는 거 얘기예요. 이게 2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 잡았죠. 왜? 지나간 과거를 보면은 이 자리보다 이만큼 더 올랐거든. 내린 거에 4배 정도가 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비록 이 최저점을 못 잡았지만 잘 잡은 게 되잖아. 실력이 좋은 거잖아요. 이 정도 잡았으면은. 이게 뭡니까? 우리 흔히 말하면 발목좀 되겠죠. 잘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난 이 30% 손실 나면요, 미치겠어. 잘 잡았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막상 물려가 있으면은 더 떨어질 것 같은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 불안감.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이런 시장에서는 매매를 안 해버려요,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럼 이것도 니 보이지 않느냐? 왜 이거는 보면서 이거는 못 보냐? 이렇게 시장이 막 움직였을 때, 그럼 너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잡더라도 왜 여기서 못 잡았느냐? 이런 질문 하는 사람들이 병신이지, 그죠? 예, 이런 질문 하는 사람 병신이라. 왜 병신입니까? 아니, 내가 신이라? 내가 신,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잘난 척 한다고 치지만 제가 신입니까? 신도 몰라요. 하느님도 주식 투자하면 맨날 손해볼걸?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 내가 잘 안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장이 나올 걸 예상하고 이게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9시입니다.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이래 시간별로 이래 됐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변동이 심한 장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쯤에서 매매해가지고 요 먹고 팔았습니다. 그럼 매매 접었어요. 그럼 나는 수익으로 마감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될 거라는 것을 내가 머릿속으로 그릴 수는 있지만 그 그림이 100% 시장에 맞지는 않죠, 당연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다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예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흐름. 시장의 흐름과 시장의 패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지. 이런 흐름으로. 내년 1월달부터 3월달, 여러분들, 제가 눈에 얘기했지, 그죠? 내년에 1월달, 제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깡통 안 찰 수 있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1, 2, 3월달에 퇴출되는 사람이 현재 우리 카페에 50% 정도 될 겁니다. 우리 카페는 조금 적을 거예요. 왜 적으냐? 제가 이런 얘기를 미리 했기 때문에. 근데 미리 했지만 뚜대기 맞을 놈들은 뚜대기 맞을 끼고요. 원래 맞을 놈은 원래 맞을 끼고. 그러다 보면 50% 정도는 퇴출됩니다. 주식시장을 떠나야 돼요. 돈 까먹고 깡통 차가지고. 내년 1, 2, 3월 달이에요. 여러분, 나는 본인은 아니겠다 싶지, 그죠? 예,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자기는 아니라 생각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강의로 여러분들이 차라리 1월 달을 매매 안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럼 원래 차야 될 사람들이 깡통 안 차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살아남은 거예요, 제 덕에. 지가 잘난 거 아니에요. 제 덕에 살아남은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지금까지 연습 준비를 하다가, 근데 지금 원래 시장이 워낙 스펙터클한 시장이라서 내년 1, 3월달 돼도 여러분들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왜냐 그러면 사실 원래 지금 11월달부터 12월달 제가 보기에는 스펙터클하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죠? 이것은 치킨인가 갈비인가, 치킨 수원 왕갈비 치킨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도 12월달 1월달에 이렇게 급변동하는 장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 되더라도 별건 없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왜? 이미 원래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거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요. 내년에 12월 달에 될 때, 야, 작년에 12월 달도 급등했으니까 급등을 할지, 아니면 원래처럼 야금야금 상승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반등장이 될지, 그때 판단하는 기준은 되는 거고. 근데 12월 달 장이 이랬다고 해서 1월 달은 그렇게 된다는 보죠. 왜? 작년 1월 달도 그랬고, 재작년 1월 달도 그랬고, 1월 달은 1, 2, 3월 달은 항상 급변동의 시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내년 1월, 2, 3월 달도 매년과 똑같이 개인들, 투자가들 하루 만에 깡통을 만들고 하루 만에 더블도 만들고 깡통도 만들고 이런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지, 그냥. 근데 막상 1월 달 돼봤는데 작년하고 틀리게, 재작년하고 틀리게 되게 조신한 처녀처럼 움직이더라. 그러면 조금 당황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또 내후년 1월 달을 볼 때, 아, 작년에는 조금 조신하게 움직였는데 원래처럼 급등동할지, 아니면 그러면 12월 달에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면은 1월 달은 조용하구나, 그런 교훈도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월 달이 명확하게 어떻게 된다는 보장을 못 하겠지만 매년 그렇게 해왔던 그 패턴, 그날 그 시점에 해왔던 대로 우리는 매매할 수밖에 없고, 제가 생각하던 대로 시장이 오면은 편하게 돈을 버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지 않는 시장이 와버리면은 좀 힘들지만 돈을 벌어야 되겠지, 그죠?
예, 그렇게 참 나오면 되겠다. 이제 연말 다 돼가지고 다음 주 시황을 분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은 1시 반을 넘어섰고, 내가 지금 이 주말, 이 화창한 주말에 왜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내일 시황 한 10분 얘기해 주려고 하다가 1시간 반 동안 붙들려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절대 여러분들한테 뭐라 할 게 아니고 당연히 제가 바본 거지, 그죠? 이거 뭐 좋다고 하느냐고, 돈도 안 되는 거를.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도 부자로 살기 힘든데 이거 뭐 쓸데없는 짓을 왜 하고 있는지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쓸데없는 짓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거지, 그죠?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좀 좋은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저는 저대로의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얼마나 부자로 만들어줄지 제가 알 수 없는 거잖아, 그죠? 만들 수도 있는 기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제 매매를 배워서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야 젤파세 깨워봐라 하면서, 그죠? 하다못해 스포츠카 하나 사줄 수도 있는 기고,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매매를 해나가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 시황을 올려드리려고 원래 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시황은 다음에 올려드리기로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